안녕하세요.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희의 맛있는 절밥 김수희입니다. 5월 날씨가 참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외식이 좀 잦습니다. 하지만 사 먹는 음식들 맛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조미료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어쩐지 좀 살짝 불안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맛도 좋고 그리고 만들기도 쉬운 요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김수희의 맛있는 절밥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양도 많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식 사찰 요리의 대가 대한스님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있는 절밥을 선보입니다.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처방식, 누룽지 속에 단백질이 가득 누룽지 콩버거. 입맛 잃은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보양식, 감칠맛 나는 들깨 전병 속에 상큼한 두릅 들깨 전병. 음식으로 건강과 행복을 만드는 김수희의 맛있는 절밥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가 누룽지 콩버거와 그리고 두릅 들깨 전병입니다. 누룽지, 콩, 두릅, 들깨. 재료만 들어도 벌써부터 이제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특별히 이 요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요즘은 우리 어머니들이 역할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좀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을 늘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또 그리고 누룽지는 온 국민이 다 좋아합니다. 뭐 마른 것도 좋아하시고 끓인 것도 좋아하시고 끓인 것도 좋아하시고 숭늉을 또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간편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햄버거라면 이제 빵이나 라이스버거면 밥에다 이렇게도 하는데 누룽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네, 저도 새로워요 이거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될 두릅 들깨 전병도 두릅이 이제 봄나물에서 또 그 밀전병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 밀전병을 하실 때 들깨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시면 굉장히 영양이 좋고 또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요리를 좀 잘 배우셔서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요리를 선택하실 때 정말 이렇게 우리 스님들께서는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누룽지 콩버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룽지의 색다른 변신, 누룽지 콩버거. 재료는요. 밥 600g, 삶은 콩 300g, 두부 반모, 표고버섯 10장, 당근 30g, 엄나물 30g, 호두가루 50g, 소금 한 작은술, 참기름 약간 준비해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먼저 이제 저희가 재료를 보시면 대두를 삶아 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두부는 물기를 짜 놓으시고 꼭 짜서 표고버섯은 불려서 이렇게 다져서 이제 볶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미리미리. 그다음에 이 견과류에서 이제 호두잖아요. 그래서 호두는 이렇게 손질을 이 속에 있는 것을 빼서 까야 되겠죠. 이렇게 벌려가지고 얘를 빼낸 다음에 그래서 속껍질을 그렇게 벗기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만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도마에다가 잘 다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근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볶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부도 그냥 쓰시는 것보다 저희는 이제 볶는 것도 채종류 그냥 참기름이나 들기름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먼저 야채부터 볶아서 한 재료를 전부 다 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안 익는 것부터 이렇게 넣어서 볶으시면 되는데 그다음에 포고버섯을 넣고요. 그래서 한 가지씩 뭐 따로따로 안 하셔도 어차피 다 섞일 거니까 섞어서 해도 되는군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쪽으로 간은 밑 간을 소금 간으로만 해주시면 돼요. 소금이 소금으로만 조금 간을 해주시면 좋고요. 스푼으로. 그래서 많이 하시지 마시고 밑간만 되시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탁탁탁 소리 나면서 다만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볶을 때는 물기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나서 이걸 볶아 주시는데 보시다시피 뭐 기름을 많이 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네. 이것을 콩을 절구에다가 네네. 좀 쪄주셔야 돼요. 아, 제가 예, 그래서 삶아놓은 콩을요? 예, 이것을 삶았는데 어느 정도로 예, 찌면 될까요? 보통 이제 그 버거 하나에 네. 그 한 국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국자 예, 정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거 지금 예, 두 개 정도, 눈대중으로, 네. 예, 네. 눈대중으로 해서 네, 네. 튀지 않게끔 이렇게 네. 짓이기면서 잘 그렇게 쪄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야채를 색깔이 좋게 네네. 너무 이렇게 그 오래 볶아서 색깔이 가시지 않도록 네네네. 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두부도 볶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기를 짜서. 아, 짜서요? 예. 아. 그래서 이제 밑간을 네. 소금에 주물러 놨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럼 예, 두부도 밑간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밑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 호두가루가 있어요. 호두가루를 그러니까 두부 볶을 때 예, 두부 볶을 때 같이 볶아주시면 네네. 그 호두 향하고 두부하고 어우러져서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소금을 간을 이제 우리가 음식을 네. 보통 거의 해보면 거의 짐작으로 다 하거든요. 늘 하는 분들은 대충 엄마들은 그냥 눈 네. 손으로 대충 아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 두부는 반드시 볶아주셔야만이 두부에 들어있는 간수나 네네. 그런 좋지 않은 물질이 남아있던 거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기화로 돼서 다 날아가니까 네네네. 두부를 꼭 이렇게 삶거나 볶아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자, 이 콩은 아주 잘게 부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근데 좀 씹힐 정도. 아. 네, 씹힐 정도인데 네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요? 예. 아.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이제 콩 여기 알이? 이제 섞으면은 네네. 얘들하고 같이 잘 엉깁니다. 네. 선생님 이제 그것을 네. 나물을 어디다? 넣기 전에 네네. 얘하고 같이 좀 네. 섞어주세요. 섞어서요? 저는 누룽지를 만들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누룽지를 이거 다 넣어도 될까요? 예, 어느 정도 넣을까요? 아니요 다 넣어도 됩니다. 아, 다 넣어도 예, 될까요? 다 긁어서 제가? 넣어주시고요. 네. 누룽지를 이제 보통 보면 양쪽을 다 눌리는 게 누룽지인데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누룽지를 한쪽만 눌려야 돼요. 아, 네, 제가 오늘 그 샘플을 한쪽 면만? 그렇죠. 한쪽 면만 누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밥이 네. 있는 쪽에다가 네, 밥 이 있는 재료들을 쪽으로? 같이 넣어서 이건 이렇게 섞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댁에 사실 때는 많이 네.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서로 엉기게끔 네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 빛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옷 색깔이 다 들어있어서요.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룽지 하실 때 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이게 그냥 밥을 하면 누룽지가 안 돼요. 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선생님 물을 좀 주시면 작은 볼에다가 좀 따라 주시면 그래서 밥을 눌리실 때 네. 물로써 적시면서 눌리면요. 네. 서로 잘 엉깁니다. 엉겨서 네. 예. 쌀에서 나온. 그래서 대부분 젊은 분들이 젊은 어머니들 특히 아이가 어린 분들은 네. 누룽지 해보라면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아요, 의외로. 예. 그런 것 그런데 같아요. 이렇게 물을 적셔서 네. 촘촘하게 서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누룽지 해놓으면 굉장히 정말 아침에 식사 시간에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는 누룽지를 많이 누려놓거든요. 근데 구수하게 밥 먹을 때마다 물 대신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누룽지 버거는 정말 아주 색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룽지 모양은 버거 만들어야 모양으로 되는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네. 네모지게 하셔도 되고 아. 그래서 이제 누룽지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한쪽만 틀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하트 마크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런 펜이 모양을- 있다면은 네, 가능하겠죠. 그런 펜에다. 예. 아이들한테 줄 때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식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찰 음식에서 네. 단백질을 급원식품으로서 이 콩만큼 좋은 게 없죠. 글쎄. 그래서 이것을 네. 다양하게 우리가 식재료로 활용하는 방법.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콩고기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콩고기 예. 맛있더라고요. 근데 예, 저도 이제 그것을 배워서 그 아는데 근데 다 불행하게도 그거를 하려면 그 글루텐에다가 양파를 넣어야 돼요. 아, 글쎄. 그래서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오신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저기 하는데 일반인들은 뭐 상관없죠. 집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누룽지가 됐으면 이쁘게 됐어요. 아주. 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눌러서 예, 그렇죠. 그래서 겉에만 누르게 하고 안은 그대로 밥하고 붙어야 되니까 밥알이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누룽지 버거가 됐거든요. 훌륭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 누룽지가 그 바삭바삭하기 때문에 자르면은 모양이 삭삭삭 소리가 나는 게 아주 그렇게 해서 자, 이 그릇에다 담아 볼까요? 예. 접시에다 담으면 이것을 하나 이제 넣고 밑에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이게 보이게끔. 네, 정말 완전히 훌륭한.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룽지 한 면만 하는 것이 두 면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누룽지 버거가 완성이 됐습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건강도 좋고 뭐 포만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양은 좀 서양식 것 같은데 내용물은 손토종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료로 만든 우리 콩버거네요. 누룽지 콩버거 참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완성이 됐는데요. 역시 제가 좀 예쁘게 또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 속에 봄을 돌돌 말았다. 두릅 들깨 전병 재료부터 볼까요? 밀가루 250g, 들깨가루물 3큰술, 두릅 120g, 감초 간장에는 감초 6g, 표고버섯 5장, 집간장 1큰술, 다시마 30g 준비해주세요. 예, 누룽지 콩버거에 이어서 이번엔 두릅 들깨 전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한수님, 지금 두릅철 아니에요? 예, 지금 두릅이 이제 막바지 철입니다. 그래서 봄에 특히 두릅 같은 거는 제철 아니면 맛보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전병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누릅 들깨 전병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스님이 먼저 두릅을 어떻게 손질해야 되는 것부터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릅도 이게 보통 야생이거든요. 요즘 재배를 해서 이렇게 잘라서 파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릅이 우리가 전병용은 이렇게 짧은 게 좋고요. 또 나물을 드실 때는 그 잘 성숙된 거 그것을 해서 보통 이제 긴 것은 전을 부쳐 먹고요. 짧은 것은 이제 이렇게 전병으로 속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나물로도 이렇게 그 무쳐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 초집에 보통 많이 드시죠. 보통 집에서는 그냥 초고추장에다 해서 먹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 두릅을 밑간을 소금하고 그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잠깐 주물러 놨다가요. 밀전병을 구우면 되는데요. 근데 삶을 때 그냥 삶아도 되는 거예요? 예,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되고 야생나물은 그냥 삶아도 이 색이 그대로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두릅은 또 영 설익으면 그 안 좋으니까 이건 날로 먹는 건 또 아니거든요. 두릅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두릅은 좀 잘 데쳐주시면 되고 이 들깨물이 있어요. 들깨물이요. 들깨물을 이제 밀가루에다가 넣어서 반죽을 들깨물을 해가지고 하는군요. 보통 우리가 물을 넣어서 반죽물을 하는데 이 밀전병에 들깨물로 이제 반죽을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그 정도 하면은 농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서 거기다 두릅을 넣어서 말아주시면은 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감초간장이에요. 감초간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조청을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조청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우리 양조간장을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은 또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는 그 조청하고 감초, 다시마, 포고를 넣어서 직간장 같이 넣어가지고 끓여주시면은 아주 달콤한 감초간장이 돼요. 그래서 두릅 밀전병을 감초간장에다가 그러니까 초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초간장. 조금 담백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초장은 이제
장 때문에 고추장 맛이 더 강한데 이것은 두릅의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붙여놨고요. 밀전병을 하실 때 가운데서 또로록 해서 살짝 이렇게 펴주시면 돌림만 주시면은 전병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스님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셔요.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두릅을 소금하고 참기름 넣어서 묻혀놨는데요. 예, 이것을 좀 말아주시면 되겠어요.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요즘 팬이 좋아서 그렇게 기름을 많이 안 둘러도 기름을 두르지 않아도 이렇게 잘 만들어져요. 밀전병이. 김밥 말듯이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또 남편분들도 우리 처사님들한테도 아무나 다 어른이고 아이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기름기도 없으면서도 담백하면서도 그리고 그런데 들깨 냄새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동안에도 이 들깨 냄새가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들깨만큼 또 우리 몸을 그 윤기 있게 해주는 게 많지 않아요. 들깨 기름을 많이 특히 골다공증이나 그 엄마들은 이 들깨 기름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꿀에다 재워서 계속 드시면 피부가 정말 윤이 잘잘 흐를 만큼 그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게. 대한 스님이 그래서 피부가 좋으신 저는 아닙니다. 대한 스님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우리 오늘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죠? 정말 아주 환상적인 궁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장을 곁들여서 내면은 예쁜 그 두릅 밀전병이 됩니다. 글쎄요, 뭐 너무 환상적일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이제 예쁘게 담아보세요. 그릇에다 예쁘게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그릇에다가 제가 예쁘게 좀 오늘은 저도 좀 솜씨를 내가지고 제가 그동안 여기서 갈고 닦은 솜씨로요. 근데 평소에도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즐겨 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다 밖에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들 이런 것도 만드는 것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요. 식탁의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역시 식으니까요. 이게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안 식을 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세워보면 어떨까? 안 세워질까요? 그거는 알아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예쁘게 된 것 같아요, 스님. 보통 두릅 하면요 초고추장에다 이렇게 찍어 먹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전병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내니까요 먹음직스러우면서도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좀 색다른 요리, 그 색다른 두릅 들깨 전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깨 전병이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일단 세팅 테이블에다 이렇게 이쁘게 좀 올려봤습니다. 네, 5월의 실록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느라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김수희의 웰빙 센스, 오늘은 눈을 위한 보양식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장시간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면 눈이 침침해질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결명자를 복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결명자는 이름 그대로 눈을 깨끗하고 밝게 해주는데요. 시신경이 위축됐을 때 다시 완화시켜줍니다. 눈이 충혈됐을 때는 구기자를 먹는 것이 좋다고도 하는데요. 구기자의 주성분인 콜린은 눈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시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눈이 가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마시고요. 물풀의 나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풀의 나무에 줄기와 껍질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시면 열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독을 풀어주기 때문에 눈의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내 눈의 건강을 위해서 결명자, 구기자, 물풀의 나무 잘 챙겨 드시고요. 더 맑고 밝은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배운 요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누룽지 콩버거는 밥을 빵 크기로 만들어 누룽지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누룽지를 만들 때는 한쪽 면만 바삭하게 익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엄나물은 삶아서 무치고 당근, 표고버섯은 다진 후 볶아주세요. 두부는 물기를 짠 다음 볶고 삶은 콩은 절구에 찐 다음 모든 재료를 함께 섞어 소금, 호두가루를 넣고 양념합니다. 준비한 재료를 누룽지와 누룽지 사이에 넣으면 누룽지 버거 완성! 다음 두릅 들깨전병은 두릅을 먼저 물에 삶아 집간장, 들기름으로 양념해 주시고요. 밀가루에 들깨 가루물을 넣고 반죽합니다. 팬에 반죽을 올려 전병을 만든 뒤 그 위에 두릅을 넣고 돌돌 말아주세요. 감초 간장을 만들어서 두릅 들깨전병과 곁들여내면 근사한 두릅 들깨전병 완성! 예, 이렇게 누룽지 콩버거와 그리고 두릅 들깨전병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제 시식 코너, 바로 시식을 해야 될 시간인데요. 제가 프로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릅 작은 걸로 하나. 작은 걸로. 네. 모양이 너무 예쁜데 망가진 것부터 먹을까요? 자, 이거부터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에다 이렇게 찍어서. 예, 감초 간장에 찍어서 드시면은 굉장히 산뜻한 맛일 거예요. 간장,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는 음식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초장보다 낫죠. 저희는 보통 하면 초고추장에다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장에다 먹으니까 아주 담백하고 두릅의 맛이 그대로 있고, 또 특히 스님이 들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들깨 향이 굉장히 좋죠. 새로운 거 생들깨 향이 좋습니다. 네네, 너무 향 자체가 살아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것은 항상 첫 번째도 정성, 두 번째도 정성, 세 번째도 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재료를 보실 때도 싱싱하고 좋은 걸 고르시고 또 만들 때도 정갈한 마음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드시는 분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건 절대적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식탁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더 기름진 음식을 더 많이 먹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소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절실해집니다. 대한스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사찰 음식 체험관요 바로에서 여러분께 무료 시식권을 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찰 요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는 김수의 맛있는 절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